수아레스가 아틀레티코의 왕이 됐네요. 이제 직접 리드를 해주시나요? 네, 답답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리드를 못 하시더라고. 네. 그냥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또 다룰 선수는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죠. 그쵸. 물론 이제 그라나다란다. 그 셀타비고와 비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아레스의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 말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뛸 때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량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빅찬 스미스가 너무 많았고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그런 득점은 올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아레스의 전성기를 오래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2010년대 초중반부터 쭉 바르셀로나 커리어까지 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 때는 뭐 본인이 더 잘 기억을 할 테지만 1-3-1-4 때. 그때 수아레스는 저는 그 시즌 한정은 진짜 메날두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보거든요.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탑을 찍었죠. 네, 완전 탑을 찍었고 그래서 이 리버풀의 역대 베스트를 얘기를 할 때 해외 언론 쪽에서도 수아레스를 넣는 은근 매체가 있더라고요. 토레스가 아니고. 근데 토레스보다는 수아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선이 더 많아요. 토레스보다는 수아레스. 물론 이제 2000년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이전으로 가면 이제 뭐 이안 러시나 이런 선수들이 더 평가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아레스가 이제 저는 바르셀로나 말년에 조금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면서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최근 나오는 경기마다 퍼포먼스가 엄청나고 팀의 에이스라고 칭해야 될 것 같아요. 수아레스가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셀타비고전에서 팀 비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 무승부에 공헌을 했고 최근 출전한 리그 4경기에서 7골입니다. 진짜 폭발력이 대단하네.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골이에요. 나왔을 때 4경기 연속골이고 올 시즌 리그 17경기에 수아레스가 출전하고 있는데 골 16개 그리고 도움 2개. 경기당 한 골에 근접한 수치인데다가 공격 포인트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하나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1점이 넘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수아레스랑 같이 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경기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체가 엄청나게 막 재밌는 축구를 한다 해서 이런 팀은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좀 그랬었고. 근데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쉽게 실점하지 않으니까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분명 매 경기마다 이렇게 한 골씩은 만들어주는 공격수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고 있더라도 어쨌든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 기대치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네, 최근 축구 보면서 좀 그런 팀 있나요? 얘네는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그런 압도적인 강팀 빼고 얘는 지고 있어도 별로 그렇게 이거 그냥 뭐 이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팀이 있나요?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 맨시티. 맨시티는 킹정이지.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빼자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랬구나. 5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바이언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바이언. 네, 바이언과 바이에른 뮌헨이 그냥 언급하다 보니까 다르게 된 걸로. 또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경험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야? 네. 저는 약간 K리그 얘기입니다만 저는 2011년에 전북이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알사드한테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챔스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 전북 보면서 2골 먹혀도 이거 이기겠지 라고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기류의 팀들이 결국 트로피를 쟁취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틀레티코가 지금 딱 그런 느낌이고 최근 리그 9경기 8승 1무입니다. 그리고 20경기 승점 51점으로 21경기를 치는 레알 마드리드와 비교했을 때 무려 승점 8점을 앞서고 있어요. 만약에 한 경기를 더 치러서 이게 경기수가 동률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두 팀의 승점 차는 11점 차가 나게 돼요. 그건 진짜 압도적이긴 하네. 그리고 이제 리그 레이스가 지금 중반을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께는 제가 좀 죄송 말씀이지만 적깁니다. 진짜로.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스타 TV에서 다루고 약간 꺾여 있는 콘텐츠 팀들이 몇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틀레티코만큼은 적기라고 하고도 생각보다 파장이 그래도 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뭐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성적 자체의 영향이 엄청난 건 아니니까. 수아레스는 수아레스인데 저는 미드필더진 뎁스도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케, 콘도그비아, 에레라, 르마 그리고 토레이라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건재하고 마르코스 요렌테는 뭐 말할 것 없이 잘해주고 있고 이게 셀타비고전에서 무승부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콘도그비아가 저는 이 경기에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아레스는 뭐 이제 멀티골 넣었으니까 논외 이건 논외고 중원에서 놓고 봤을 때 콘도그비아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중원에 있어서 이런 무게감도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이 꼬이냐?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나요?
뭐 얘기할 아니, 거고 말이 계속 꼬이는 것 괜찮아요. 같아가지고. 네. 네.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좀 이제 굉장히 대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게 있습니다. 아유 개인 방송 2만 명 구독자를 네. 앞두고 계신 분하고 함께 하니까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다 인생 26년에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지랄하고 있네. 왜? 대세네요. 네, 멘트 하나가 다 주옥 같습니다. 맞죠? 주옥 주옥 같습니다. 같다. 네, 네. 주옥 같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제 또 다른 장점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자, 사울 니게스 이 부분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코케, 측면 중앙 다 가능하죠. 마르코스 요리한테 윙,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해요. 섀도우도 가능하지. 네, 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이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어쨌든 리버풀을 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도 자주 기용이 좀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앙헬 코레아 역시도 중앙 측면 전부 기용 가능하고 수비진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에르모소가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전술적인 유연성을 시메오네 감독이 가져오기가 너무 편해요. 스쿼드가 잘 버티는 게 사실 시즌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의 경우에는 일단 체력적인 부하 때문에 찾아오는 부상 위험도도 모든 팀들이 다 크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뒤집어지는 팀들도 제법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변수들이 있음에도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얼마나 스쿼드의 범용성이 좋은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틀레티코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대처를 하기 좋은 옵션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조금 불안한 점은 에르모소가 이탈한 이후에 센터백 라인의 안정감이 약간 하락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진이 뭐 엄청 안 좋냐? 사실 그건 아닌데 최근의 실점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일단 4경기 연속 실점을 지금 기록 중이기도 하고 그라나다전에도 2실점이 나왔죠. 앞서던 카디스전에서도 2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 최근 4경기를 놓고 봤을 때 6실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당 실점률이 1점이 지금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페이스가 불안해진 근데 거긴 초반이 워낙 말도 안 되는 네. 실점을 기록했었던 거지 지금의 실점률도 저는 뭐 최근 4경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전체로 확장했을 땐 전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 실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 따져봐야 될 게 결국 어떻게 실점했느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측면에서 멀리 크로스가 넘어오면서 이게 뭐 좀 머리에 의해서 실점하는 패턴도 많고 이 센터백 라인이 약간 그런 뭐 낙하 지점이나 제대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는 게 이게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 한창 상대할 때도 호날두한테 이런 패턴으로 아틀레티코가 좀 당했었거든요. 더비 때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라인 좀 올리다 보니까 저는 이거랑도 어느 정도 맞물려서 이런 실점률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크로스에 대한 실점이 어느 정도 있긴 하는 거네요. 네, 펠리페가 사실 좋다고 보기 힘들어요. 네, 요즘 경기를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앞선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펠리페 딱 영입되고 나서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고의 영입니다. 헤난 로지와 더불어서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즘 펠리페의 폼이 썩 좋다고 보기는 힘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변수 말고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스톤 빌라가 사실 그랬었고 그래서 뭐 이제 컵 대회 전체를 유스 선수들로 이제 돌렸었던 그쵸. 또 기록이 있었잖아요. 뉴캐슬도 그랬었고. 네. 그리고 뭐 리버풀이랑 상대할 때도 우리는 사실 리버풀이 좀 로테를 돌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예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그랬었던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수비진의 불안감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앞서서 무사 덴벨레, 주앙 펠릭스, 마리오 에르모소, 야니 카라스코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 카라스코가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 에르모소는 현재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여기서 음성이 뜨면 다시 이제 바로 그쵸. 돌아올 네. 수가 있겠죠. 셀타베고전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구단이 8일 오전에 엑토르 에레라 그리고 토마르마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한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17일부터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되죠. 시점이 좀 안 좋네요. 네. 이미 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2주가량은 핏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기를 뛰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렇죠. 챔피언스리그는 지금 2주 되지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딱 2주 정도 남았어요. 딱 첼시랑 2주구나. 경기가 24일에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선수들이 돌아오는 거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르마가 또 이제 되게 최근에 잘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는 건 문제는 없는데 자가격리 이후에 이 경기력이 어떻게 될지가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건 딱 2주가 될 수 있어도 돌아와서 매치 다시 핏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핏을 찾는 거는 한두 경기 또 뛰면서 감각을 찾아야 되는 게 있고 정말 사람마다 코로나의 후유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이게 어떻게 개인 선수한테 작용할지도 한 달가량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르마가 최근 폼이 좋았지만
돌아왔는데 첼시와의 경기에서 바로 투입을 하기에도 시메오네도 분명히 네. 부담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경기력이 안 좋았을 땐 또 이거대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너무 지독한데 네. 참 안타까운 상황에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챔스까지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뭐 아틀레티코가 최근 잘 나가는 것도 많고 저희가 오늘 다뤘듯이 루이스 수아레스는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아레스가 이제 이런 상승세를 언제까지 유지할지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과연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 이 말년 때 안 좋았었던 그 선수가 맞느냐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제 폼이 좋은 가운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사실 좀 관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틀레티코가 지난 시즌도 그랬었고 제일 이제 좀 골머리를 앓았었던 게 최전방 공격수 공격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의 부재가 큰 문제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뭐 디에고 코스타도 사실 기대 이하였고 네. 앙헬 코레아 같은 경우는 저는 딱 슈퍼 서브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다가 선발까지 확실히 도약이 되기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타는 상호해지는 이제 또 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수아레스가 이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